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디스케일링 할 때가 돼가지고요. 어차피 디스케일링 하는 김에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석회 제거, 이 디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왜냐면 펌프나 이런 게 약할 수도 있고 내부가 굉장히 안 좋은 소재로 돼 있으면 이거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제조사에서 나온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모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디스케일링 할 만 있어서 옆에 주변에서 애들이 떠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디스케일링 함에 있어서 당연히 매뉴얼을 보고 하셔야 돼요. 당연히 각자의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돼요. 매뉴얼 버리시는 분 되게 많은데 매뉴얼 꼭 보셔야 되고, 특히 석회제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때 굉장히 입에 들어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꼭 매뉴얼 보고 하시되, 어쨌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내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 호환이 될 거는, 오늘 제 머신은 열교환식 보일러를 갖고 있는 머신이에요. 근데 싱글 보일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, 만약에 갖고 계신 머신이 듀얼 보일러다는, 듀얼 보일러는 매뉴얼에도 보통 써 있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 맡기라고, 전문가한테 꼭 맡기라고 해놓거든요. 왜냐면은 듀얼 보일러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제를 안에 집어넣게 될 건데, 머신 안에 세제가 잘 안 빠질 수도 있고요, 세제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고요, 때에 따라서 세제가 껴버려서 머신이 망가지거나 이럴 때가 있으니까 꼭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라고 하는데, 만약에 나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분들이 이 영상을 안 봐도 알아서 석회 제거 잘하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싱글 보일러나 열교환식 보일러는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거고, 그리고 만약에 듀얼 보일러다 그러면은 꼭 전문가에게 맡겨서 비싼 머신 고장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말이 너무 기니까 시작을 해볼게요. 이게 아마 가장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. 계속 진행하면서 질문이 될 만한 것들 제 생각이 나면은 제가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탑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완전 예열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.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. 저는 싱글 스파우트, 그러니까 싱글샷 내린 이런 포탑필터 자체를 아예 안 써요. 싱글샷을 안 마시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싱글샷 포탑필터에다가 아예 이 블라인드 월을 껴놨거든요. 백플러싱도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항상 그냥 이거는 청소용이에요. 청소용. 이 상태로 두고요. 얘를 지금 장착되어 있는 포탑필터, 원래 쓰고 있는 포탑필터를 빼고,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패드에다 장착을 할 거예요. 단체로 장착을 하고, 이 위를 일단 물 채우고 빼고 할 거니까 이걸 다 치울게요. 이 위에를.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, 그리고 예열이 다 끝났죠. 이 상태에서 열교환식 보일러에서 보일러에 있는 물을 빼려면 여기에 있는 물 빼는 관으로 빼야 되고요. 싱글 보일러에서 보일러에 있는 물을 빼려면 그룹 패드로 물을 빼야 돼요.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예전에 가정용 커피 머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싱글 보일러에 있는 이 보일러에 있는 물을 다 빼려면 추출구에서 물을 빼셔도 되고, 아니면 스팀을 켜고 스팀구에서 물을 빼셔도 돼요. 근데 열교환식 보일러에서 있는 보일러에서 물을 빼려면, 보일러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려면 여기에 있는 물 빼는 구멍으로 물을 빼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그냥 머신을 킨 상태로 물을 빼버리면 계속 보일러를 채우거든요, 펌프가. 그러니까 머신을 끈 상태로 물을 키면 됩니다. (2,000 years later) 모든 게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거진 빠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수증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보일러를 완전히 비우는 게 제 목표예요. 근데 물론 완전히 비울 수는 없어요.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. 완전히 비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비우는 겁니다. 물은 일단 비울게요. 보일러에 있는 물은 저희가 다 뺐어요. 이제 보일러에다가 세제가 들어간 물을 채울 거예요. 세제가 희석된 물을 채울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, 물통에 물을 꽉 채웁니다.
자, 물통에 물을 꽉 채웠죠. 그 다음에 저는 얼넥스에서 나온 제품을 쓸 건데, 이게 데스칼이라고 해서 디스케일링이라는 이탈리아 말일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영어로 디스케일러라고 써있어요. 석회 제거제예요. 이게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. 이게 너무 농도가 짙어버리면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용량을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 만약에 커피 머신 제조회사에서 쓰라고 한 제품이 있다면 그걸 쓰는 걸 추천드려요.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게 더 안전하니까.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싶으니까 그냥 쓰는데, 저는 여러 번 해본 거니까 이렇게 쓰는데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이시다, 그리고 두렵다라고 하면은 제조사에서 하라고 한 거 하시면 돼요. 여기에 보면 2리터에 100g을 넣으라고 했어요. 근데 이 물통 자체가 1.8리터거든요. 1.8리터니까 저는 90g을 쓰면 되겠죠. 90g이고요. 90g을 여기 물통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잘 저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긴 걸로 저어주세요. 네, 나 잘 저었고요. 이제 뚜껑을 닫고 머신을 켤 거예요. 이걸 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을, 그 물통 안에 있는 물을 보일러가 쭉 빨아들이겠죠. 펌프에 의해서. 켜보겠습니다. 자, 좀 기다리면, 네, 이렇게 펌프가 돌면서 보일러를 채우게 돼요. 계속 물이 점점 차고 있어요. 보일러를 다 채웠고요.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, 그 보일러뿐만 아니라 지금 열교환식이니까 추출구로 나가는 쪽에 물도 사실 맑은 물이었을 거거든요. 추출구로 가는 물을 살짝 빼주고 세제가 나올 때까지 빼주겠습니다. 네, 이제 세제가 나올 거고요. 이제는 백플러싱을 할 거예요. 하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블라인드 바스켓을 넣고 한번 쭉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다가 이런 소리가 나요. 상태에서 힘 빠지면 뒤로 물이 나오죠. 다시 한번. 압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펌프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뒤로 세제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러면은 그룹 패드에도 세제가 차 있어요. 지금 그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. 이렇게 15분 정도 둘 거예요. 여기 그룹 패드에도 세제가 차 있고요. 안에 있는 전체적인 파이프에 세제가 이쪽에 나오는 곳에 세제가 안 차 있구나. 스팀 완드는 필요 없어요. 스팀 완드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스케일이 될 일이 없어요. 열교환식은. 근데 그 싱글 보일러에서는 스팀 완드랑 물이랑 같이 나오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싱글 보일러에서는 그쪽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쯤은 빼줘야 돼요. 그리고 그 공간에 세제가 차거든요. 이 상태로 15분을 기다릴 거예요. 15분 동안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다 녹으라고, 그 석회나 이런 것들 다 세제에 의해서 녹으라고 둘 거예요. 너무 오랫동안 석회 제거를 안 했다 그러면 더 오래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올게요. One eternity later. 네, 15분이 다 지났습니다. 15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쭉쭉쭉쭉 빼볼게요. 일단 이 물을 틀어서 잠깐 잠글게요. 그러면 보일러를 또 채울 거예요. 보일러를 채우는 동안에 전 또 백플러싱을 할 거예요. 지금 아직 보일러에는 세제가 있는 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추출구로 압력이 올라가죠? 또 빼고 다시 한번 추출구로 또 빼고, 뭐 이 정도만 할게요.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해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보일러를 채웁니다. 잠근 상태에서, 이 물 나온 구멍 잠근 상태에서. 싱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굳이 막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, 물통에 있는 세제를 그냥 다 한번 쓰신다는 의미로 보일러를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비웠다가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. 세제에 있는 거를 가지고. 안에 손을 넣어서 씻을 수 없으니까 세제로 녹여낸 다음에 씻는 거예요. 네,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불이 꺼졌다는 건 안에 있는 물을 다 썼다는 거예요. 세제는 끝났어요. 머신을 끄고요. 물 좀 채우고. 근데 이거 청소는 거 어려워. 아니야, 안 어려워. 네, 물을 다시 채운 상태에서 보일러만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세제가 섞여있는 물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겠죠. 이 기계 안에. 네, 일단 예열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예열이 다 끝났습니다. 예열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걸 끄고요. 지금 보일러에 있는 물이 채워지면 안 되니까 물을 켜줍니다.
드디어 끝나네요. 물 다 뺐어요. 뺀 다음에 이제는 이 안에 있는 물통을 깨끗한 물로 갈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일러랑 이 그룹이랑 모든 걸 다 깨끗한 물로 씻어낼 겁니다. 자,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일단 물 비우고 올게요. 자, 그 다음에 물통을 빼야겠죠? 물통에 약간의 물이 좀 남아있어요. 아까 살짝 채워서 상관없습니다. 물통을 뺐고요. 이걸 한번 물로 깨끗하게 물통을 씻어서 와야 돼요. 한번 씻을게요. 자, 이제 머신에 다시 꼽습니다. 머신에 꽂은 상태로 물을 부을 거예요. 뚜껑을 닫고 머신을 켭니다. 아빠가 왜 이렇게 죽냐? 네, 자, 다시 예열이 끝났습니다.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헹구는 거예요. 린싱을 하는 거예요, 린싱을. 보일러도 린싱을 해야 되고, 얘 파이프도 린싱을 해야 되고, 그룹 헤드도 린싱을 해야 되고, 백플러싱 하는 그 자리도 린싱을 해야 되니까, 지금 포타 필터를 빼서 이 세제에 있는 물을 다 제거하고 한번 헹구고 올게요. 장착하기 전에 먼저 깨끗한 물을 나올 때까지 흘려보내겠습니다. 추측으로. 이 지오토 되게 좋아하는데 그룹헤드 물을 틀면은 밖으로 물이 다 튀어요. 그래서 여기 이 안에 그 보일러 안에 있는 열교환기 안에 깨끗한 물만 남을 수 있을 때까지 쭉쭉쭉 빼주는 거예요. 물통을 2번 쓸 때 되니까 끝났죠. 정수기 쓰신 분들이 부럽네요. 그룹헤드로는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백플러싱으로 깨끗하게 한번 헹구겠습니다. 백플러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그걸 다뤄야 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우리 정리해야 되잖아. 자, 빼고 하고 있었네, 그치? 빼고 그건 너무 꼴인데. 여기에서도 세제가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이 백플러싱 하는 이 구간이 입에 닿는 곳은 아니에요. 근데 세제가 오랫동안 기계에 남아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. 자, 이제는 물통에서 나오는 구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해야겠죠? 이걸 청소하려면 아까 한 것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을 끄고 물을 빼면 돼요. 네, 물이 다 빠졌죠?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보일러를 한 번 더 채울게요. 잘 자! 안녕! 키면 이제 보일러가 차겠죠. 그동안에 저는 물을 비우고 오겠습니다. 지금 현재 그룹헤드 쪽, 그 열교환식 보일러로 올라오는 그 길은 일단 깨끗해진 상태예요. 얘는 클리어라고 보셔도 됩니다. 빼놓겠습니다. 네, 예열이 또 끝났죠. 예열이 끝나면 다시 머신을 끄고 엽니다. 다 빠졌죠? 잠그고 다시 머신을 킵니다. 다시 펌프로 이 안에 있는 보일러를 채워야 돼요. 이제 된 것 같은데요.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이고 이거는 베이킹 소다예요. 그냥 이거 맹물 한번 한 건데 뜨거운 물을 그냥 부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칙 소리 나는데 이 정도 맹물의 뜨거운 물 정도 칙 소리 나는 정도로 탄산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얘도 정상인 거겠죠.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이렇게 베이킹소다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끓는 물 넣은 거하고 맹물 넣은 거하고 지금하고 비슷하죠? 이 정도면은 깨끗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디스케일링 끝. 네, 이거는 지금 아까 물탱크에서 꺼내서 식힌 물이에요. 식힌 물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베이킹소다 반응이 없죠. 이게 원래 그 세제가 있던 물이랑 만나면 칙 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. 지금 괜찮죠?
네, 이 정도면 깨끗한 물이다 보시면 돼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석회 제거를 해봤습니다. 지금 저는 열교환식이라서 싱글 보일러보단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, 좀 너무 저렴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. 그래도 적어도 가치아 클래식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싱글 보일러 머신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에는 내구성이 괜찮으니까,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녹슬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, 너무 디스케일링 세제를 너무 그 농도를 높게 쓴다거나 너무 많이 사용 권장량보다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머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맨 처음에 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뺄수록 다 뺀 다음에, 그 다음에 세제를 넣고 세제로 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. 탱크면 탱크, 아니면 파이프면 파이프에 전부 세제를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, 그거를 한 15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, 뭐 길면 30분까지 방치한 다음에 물탱크를 꺼내서 물탱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, 그 깨끗한 물을 계속 채우면서 리필하면서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내면서 결국에는 안에 있는 석회 제거제를 다 긁어내는 게 목표예요. 싱글 보일러는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금방 될 건데, 열교환식은 제가 한 것처럼 지금 특히 보일러 자체가 되게 큰 보일러라 갖고 커머셜 그레이드 보일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서 오래 걸리는데,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보다 좀 더 적급 사용하시면 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,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, 만약에 해외에 계셔갖고 물에 칼슘이 너무 많거나 물이 하드하다 그러죠. 물이 하드하다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꽤 자주 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 예전 영상이나 아니면 좀 머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. 제가 예전 영상에 설명드렸었는데, 보일러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 길게 생겼는데, 보일러의 70%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만 찰 수 있도록 머신이 그 정도만 찰 수 있도록 해놨어요. 그 높이 센서가 있어서 그거 이상 못 가게. 그러니까 한마디로 3분의 2 정도까지만 세제가 있는 물을 채울 수 있고, 그 위에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은 디스케일링이 안 되는 거냐, 이것 때문에 맛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, 결국엔 이 정도 헤드 영역은 어쨌건 저희가 커피로 추출하지 않는 영역이고 물이 닿지 않는 영역이라서, 뭐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전문가가 제가 훌라떼 러브 영상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거든요. 뭐 그들은 뭐 머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말해야겠지만, 그냥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어도 뭐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? 뭐 이것 때문에 굳이 맡기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하루 한두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해놓으시면은 깔끔하게 나머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, 커피 맛이 갑자기 너무 맛이 없어졌다거나, 아니면은 물 뽑아내는 이곳에서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 물맛이 너무 이상하더라 라고 했을 때, 그때는 한번 그 디스케일링 해주는 게 좋아요. 물맛이 변해버리면 커피 맛 자체가 변하니까, 그 물통이 깨끗해야, 안에 있는 보일러가 깨끗해야, 그래야지 커피 맛도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맛있는 커피를 드시기 위해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,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보일러 관리니까요. 머신 청소 잘 하셔서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, 가끔 제가 진짜 요즘 아주 가끔 라이브를 켜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소통하는 데 아주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? 저 같은 홈카페, 홈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태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